외교 안보 기사인데 인태 전략. 인태 전략. 네.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잉태 전략도 아니고. 잉태 아니요. 인태 전략. 인태. 유인태 뭐 이런 정치인도 아니고. 에헤. 네. 명태 아니고. 아, 예. 황태. 아 황태. 응. 아, 나 공복인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황태. 어. 꾸덕꾸덕 하지 마, 하지 마. 황태 회장. 과메기. 그러면 쫄깃쫄깃한 저는 사실은 그거 김치 국물 꼭 동태. 동태탕. 넣어요. 아, 동태탕은 살이 포시포시. 포슬포슬. 난 밥을 많이 준비해. 북어국. 시원하게. 대파. 네, 사람아. 그만할게. 자, 그래서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유럽, 아프리카도 포함시킨 한국 인태 전략. 중국 겨냥 포용성 강조. 포용성 강조. 뭔 소린가? 이걸 읽어볼까요? 네, 윤정부 한국판 인태 전략 구체화, 포용, 신뢰, 호혜 3대 원칙.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요거 볼게요. 포용, 신뢰, 호혜. 요거 이따가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포용과 신뢰가 같이 연결된 건가요?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보는데 일단 인태 전략이 이거 이제 세계 지도를 좀 봐야 됩니다. 아, 인도 태평양이죠? 맞습니다. 인태. 인태가 인도 태평양의 음. 줄임말인데, 네. 이거 뭐 딩딩대학 무대가 커요. 일단은 우리가 또 MOU도 또 깐에서 또 12개도 받아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벵골만이 보이는데 여기 인도양이죠. 인도야. 인도 태평양은 이게 태평양이잖아. 그렇죠. 그 인도 태평양을 이제 선을 그어 볼게요. 가보자. 이게 태평양이잖아요. 이 선을 그으면 이게 어떤 모양이야 지금? 지금 이렇게 누구를 감싸고 있어 지금? 지금 중국을 이제 딱 막고 있는. 이거는 사실 게임할 때도 쌈 싸먹기라고 합니다. 흔히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로. 이거 쌈 싸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격화가 되면서 인도 태평양을 휘감아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약간 이제 중국에 대한 고립 정책이네.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그거를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이제 언제냐면 여기 이제 하와이를 가야 됩니다. 하와이 여기 호놀룰루 있잖아요. 아, 여기 좋은데 여기 신혼여행 갔다 오셨죠? 여기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마. 그래. 호놀룰루. 오늘 오아우 그래 이제 이 오아우 섬에 뭐가 있냐? 진주만이 있습니다. 진주만. 진주만. 이 진주만이 원래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있는 데잖아요. 펄하버. 펄하버. 근데 이 태평양 함대가 이름을 바꿔요. 언제? 2018년 5월달에. 왜 뭐라고 바꿔? 뭐로 바꾸냐?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꿉니다. 이 말은 뭐겠어? 이제는 인도 태평양 라인을 여기서 중간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아태 지역, 아태 차관보, 뭐 로버트 힐, 뭐 아시아 태평양. 왜냐하면 그때는 이 미국이 우리 흔히 나와바리라고 하죠. 영역을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진주만에서 여기 5만 대 다 참견하고 이제 여기는 여기가 자기 영역인데 얘 임무 영역이 어떻게 바뀐 거야 이제? 이렇게 바뀐 거야. 쌈 싸먹는 걸로 바꾼 거야. 바뀌었다. 근데 혼자 먹을 수 있어 없어 쌈을? 아니 이게 그러다 입 터지지. 그러니까 여기 인도하고 일단 동남아 건너뛰고 호주, 일본, 대한민국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점을 일본, 호주, 인도 잡아서 하는 게 쿼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중국 얘가 좀 많이 컸는데 니들 나 좀 도와줘야겠다. 니 나랑 일 좀 하자.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개념이 중요했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물어본 거죠. 너 나와 함께 할 거지? 일본이 뭐라고 했겠어? 하이 이런 거야. 일본은 알겠습니다. 나루도. 호주는 어때? 호주도 당연하죠. Yes. Exactly. 그래서 호주에는 뭘 줘? 핵 잠수함을 줬어 미국이. 그리고 내가 왜 저기 삼국지 보면 나오잖아요. 관우에게 군사 500과 군량 1000을 줄 터이니 안산에 매복하거라. 뭐 이런 거 하잖아. 관우가 무력이 몇인데 500을 주냐? 관우 더 줘야 됐나? 그거 다 알지. 그거는 황건적에 날 때도 500은 더 줬어.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군량과 이제 군대를 주는 거야. 여기 미군 기지 제일 큰 데가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지.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특수관계 아닙니까? 미국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야, 그럼 저기 한국아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도 싸움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뭐. 아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없어? 우리는 눈치가 보이지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우리 경제 파트너잖아.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해요. 교역이 제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25% 가장 많아요. 우리 제일 많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인태 전략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되지. 쉽게 안 떨어져. 그러니까 한국판 인태 전략. 이게 나온 거야. 한국판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타짜에서 보면은
아니 뭐 이렇게 천하의 아귀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하듯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차갑다. 처한 빗으로 날아 꽂힌다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런 상황에 나오는데 애매합니다. 인태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 쌈 싸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은 남중국해의 평화, 대만 해협의 안정. 이거를 우리가 말했어 어제. 중국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이거는 뭔데 지금 우리 뭐 남중국해 얘기하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대만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데 동참할 겁니다라고 말한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고 끝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뭐가 붙습니까? 중국도 협력 대상. 이게 사실 앞뒤는 안 맞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천하의 아기가 이렇게 말이 길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말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가 들어가? 앞에 유럽, 아프리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럽이 태평양이 아니야. 남중국해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 다 넣어서 물 타라 이거. 물타기네 물타기.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유럽은 사실 대서양이잖아. 근데 유럽, 아프리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그거를 제가 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우리 외교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열강 외교 잘 못해가지고 구한말에 고생 엄청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이 담긴 게 발표가 된 거고 다만 이제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이제 그동안 외교부 설명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략 방향 발표하는 건 주로 한반도 전략 혹은 동북아 전략. 동북아 뭐 균형자론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혹은 사실은 이제 지도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여기 딱 국한됐던 거야. 여기 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다.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 형님이 어떤 역사를 잡긴 잡으셨어. 그러니까 이게 넓어진 거죠. 너 좀 따라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테로 쌈을 싸니까 어떻게 돼? 북중러가 어떻게 돼? 같이 엮이는 거야. 우리는 제일 최전선에 있잖아. 이 적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프리카 유럽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쌈이 엄청 커진 거예요 우리는. 전 지구적인. 근데 이거를 꼭 나쁘게만 보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니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까부터 열강 외교 얘기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선택권이 많지가 않아. 선택지가 그렇죠.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국 협력 강화 이런 거 얘기까지 한 거 보면은 균형을 맞추려고 되게 좀 노력을 한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읽혀지고 실제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중국 측에 사전에 설명을 또 했다 하는데 제가 볼 땐 중국도 우리를 이해는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이해는 하지만 뭐 용서가 되겠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미 동맹이나 이 6.25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의 어떤 불가피성은 분명히 인지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있겠으나 이 남중국해 이게 레드라인으로 저도 걸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대만은 요거만큼은. 근데 우리가 어쨌든 요걸 언급은 했어요, 지금. 남중국해 아니 사실 이게 인태 전략에서 이거 빠지면 사실 의미가 없어. 이거 빼면은 여기서는 또 야 그게 무슨 인태 전략이야. 쌈이 안 싸지잖아. 야 대만 막으려고 지금 쌈 싸먹는 건데 왜 이걸 빼면 어떡해? 이거 넣어야 돼. 넣다 보니까 눈치 보여. 그런 좀 가운데 껴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사실은 나라가 좀 이렇게 부강해야지 사실 이 좀 자주적인 전략이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이 어떤 명분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 니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했을 때 아니 북한은 그럼 좀 통제하세요. 북한 통제 안 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라는 식의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막 작용하는 거다. 그 영화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맹분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맹분이 없다 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도 한국을 좀 눌러 세울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사드 때부터 계속 지금 미중 갈등에 우리가 가운데 껴 있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태 전략. 그걸 아태 전략에서 동북아 전략에서 인태 전략으로 왔다. 오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도 저기 박근혜 정부 때 또 열병식에 또 우리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그것도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기 가가지고 왜 저기 서 있어 이렇게. 근데 그 교역 파트너기 때문에 또 그런 거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왕이 외교부장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가 잠수함 미사일 또 쐈거든요. 맞아. 그런 게 사실은 상징적인 건데 우리가 지금 가운데서 줄타기 외교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 그런 당국자들의 고민이 좀 느껴지는 어제의 발표였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한국이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뭐 자주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교역량의 25% 조금 줄었어요. 23%로 가는데 중국 내수가 죽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중국이 좌지우지 되는 게 우리가 네. 사실이고 테슬라가 왜 빠졌습니까? 반등 좀 했지만 상하이 폐쇄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감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적 실리는 취하면서도 최대한 여기서의 열강 외교가 줄타기 외교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 제목이 입체적으로 보이시죠? 한번 네. 다시 읽어주실까요? 유럽, 아프리카도 포함시킨 한국 인테리어. 얘네는 황당할 거야. 싸움이 커졌어. 나는 왜 한국에서 중국 겨냥 포용성 강조. 월드컵도 아니야. 부딪힐 일이 없어요, 별로. 근데 그다음 이것도 이제 이해되시죠? 한국판 인테 전략 한번 읽어주세요. 네. 윤정부 한국판 인테 전략 구체화. 포용 신뢰, 호혜 3대 원칙. 누구를 염두에 둔 거다? 아니, 중국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러니까 사실 2022년이 워낙 격변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외교부의 변화들이 많습니다. 일단 경제안보센터 만들었어요. 이제는 물건 조달도 이제는 막 요소수나 이런 거 갑자기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인테 전략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오늘 시대의 변화의 하나의 인테 전략에 한국판 인테 전략에 끌려 들어간 아프리카에 좀 생각해보면서 네. 좀 황당하지만 좀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너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하면서 오늘 인테 전략 빌런 사냥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